여기에서 이어진 것이 저는 촛불혁명까지 왔다고 봅니다. 촛불혁명 때도 우리가 200만 명씩 모였는데 짱돌 들지 않고 촛불 하나만 들고 계속했죠. 지금 우리가 다시 촛불혁명을 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북한에다가 돌을 놓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래 이라고 계속 뭐라고 주한미군 그 대사관 앞에다가 미군 부대 앞에서 가지고 계속 시위하면 진절머리를 낼 텐데 지금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식민지 근대화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혁명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에서도 확인되지만 촛불혁명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공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는 혁명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자 죽고 나서 모든 기득권층이 공자를 욕했다. 이거입니다. 계속 욕을 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수업 시간에 욕을 하지 않고 칠판에 한문 멋있게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찌 해가지고 고상한 사나이로서 선비로서의 모습을 자꾸 지니면 뭐 제 강의를 듣다가 아이 저는 욕설 진절머리나 이래가지고 안 듣던 분도 그걸 당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거 위선입니다. 욕을 안 하면 위선입니다. 욕을 해야 위선이 아니죠. 민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냥 사용하면서 말을 설명해야지 왜 당신은 책 속에 있는 고상한 말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욕을 했더니 이 욕 듣기 싫대요. 그래서 욕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잘 못, 장애모 감독처럼 멋있게 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붉은 수수가 보면 좀 웃깁니다. 신행 가는 여성이 그 남자한테 반했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대요. 내숭 떠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저게 사회주의 윤리점이 저런 거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 쟤들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밀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저 전통이 있었다. 물론 뭐 그렇지 않게 고상한 이야기로 또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위선이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자주 수업 시간에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 3대 1로부터 새끼 내 세 놈 다 조진다 이렇게 자꾸 말을 했으니까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저 미친 사람, 미친놈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천황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의 기득권층에서요,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라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사람을 통치하기 쉬운 게 아까 큰 물건 만들듯이, 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을 만들듯이, 이 위대하다, 뭐 만개일손이다, 뭐 이런 이상한 말 붙여가지고 무조건 복종해라 이라면서 복종해라고 말하는 요놈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천황과 똑같은 자리에 지금 공자, 석가, 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자, 예수, 석가보다 다 잘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에 있는 전부 다가 공자, 예수, 석가보다 잘났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마음속에 지우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혁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멘 사람들 저 난민 오는데 쟤들 정말로 받아주기 싫은 거는 알라 신을 위해서 하루에 5번 절하는데, 그러면 발로 한번 차면 또 말씀하니까 가만히 참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알란지 뭔지 자세가 아니고 그건 왜 저러냐? 너 바보 아니야?
그럼 걔들 이제 바보라고 하면 뭐또 종교의 자유만 시비 걸고 이러니까 더러워서 그냥 엎은 척하고 지나가 버리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저런 거 안 있습니다. 위대한 걸 없애버리라 이거죠. 제가 그 이야기 하고자 그 말을 자꾸 한 겁니다. 당신 정말 일본처럼 섬기겠냐? 섬기지 못한다면 공자 스카에서 다 치워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현대에도 있었죠. 김수환 같은 사람. 김수환 죽이기에 굉장히 야비하고 부도덕한 인간이.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부도덕하냐? 얘는 정의를 훔친 사람이죠. 지만 거룩한 척 정의를 훔쳐가지고. 그러고 뭐 신영복 교수는 고생이라도 했으니까 감옥이라도 갔으니까 뭐 법정성이 이런 거뭐 무소유 좋아하고 당신 입고 있는 옷은 환불에 100만 원도 넘겠더라고. 무슨 무소유냐. 전에 가면 내 밥 주는데 무소유라는 말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법륜스님 이 사람은 남 욕하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늘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당신이 국도문자 막 사용하고 정권과 맞서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고 했더라면 인정해 주겠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김남주 시인 같은데. 그럼 뭐 있는데 왜 그래? 이 사람은 어디가 잘났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다. 이거 지금 치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주 이상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조선 그 500년 동안 판소리 그거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정을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향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청가도 그렇고 양반 욕하죠. 이거를 공연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공연을 금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산내 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을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논어에 이게 나옵니다. 논어의 공자는 뭐 그 당시 그 민중이라고 해도 되고 무교라고 해도 되고 샤머니즘이라고 해도 되는데 나래를 행할 때 자기가 조정의 옷을 입고 옆에 하루 종일 가만히 서가 있었답니다. 조정의 일도 아니고 민중들이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 때문에 판소리를 탄압할 수가 없죠. 논어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관리라는 사람은 판소리에서 아무리 자기 욕을 많이 하더라도 그냥 들어줘야 됐습니다. 논어에 그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깨뜨리고 나온 게 박근혜죠. 박근혜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 저도 블랙리스트 들어가는데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우째 못하게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공자가 지켜주었는데 공자가 아무리 욕을 해도 지켜주었는데 이 공자는 많은 면에서 혁명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혁명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재영의 판소리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이제 방탄소년단까지 왔는데요. 남북통일도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이 혁명은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확 바뀌죠. 철학에서 일어나는 혁명도 있고 노래에서 나오는 혁명도 있고 다음은 또 무엇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딸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얘 이상한 제 옆에 제가 운전하는 지금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뭐 지가 뭐 이상하게 음악을 틀더니 아빠 이 차 뭐 돼요 이러더니 지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꼽더라고요. AUX인가 보더니 아 이거 되네 이러면서 지가 꼽더니 이제 지가 웃자니까 제 그 차에서 지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손을 모이고 계속 3시간이고 4시간 춤추고 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으면 밖에 갔다 했으면 그냥 춤췄을 겁니다. 너무 놀래가 애 보고 전 잔소리를 못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니 뭐 원래 춤을 추는 걸 배운 아이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인데
뭐 그냥 좀 괜찮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속가고 그렇게 얘 나이에는 자기들끼리 모이면 손으로 다 춤추는 거야. 근데 얘를 제가 그래 본 것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쪽에 뭐 프랑스 여자도 그렇고 뭐 영국 여자도 그렇고 캐나다 여자도 그렇고 미국 여자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여자도 그렇고 지들끼리만 딱 모이니까 케이팝 비슷한 짓 하더니 막 이러고 이게 지금 세계를 지금 설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신재보다 좀 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뭐 좀 연세가 더 30대, 40대, 50대 되는 여성분들도 이제 이런 거 내가 강추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역시 전에는 노래에서 춤이 혁명이 나왔다면 이제는 춤에서 혁명이 나올 수 있죠. 패러다임이 확 바뀌니까 혁명은 뭐 과학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막 욕을 하고 있던 걸 앞으로 욕을 안 합니다. 오늘 또 욕을 약간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욕을 안 하겠습니다. 욕을 했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예수, 공자, 석가를 자기보다 시시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 실제로 공자가 그랬습니다. 민중을 자기 스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중을 바라보는데 우리하고 전혀 2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저 백성들은 3대의 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 나 도대체 이분 참 3대의 도를 저 민중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분이었는데 이거는 말해주지 않죠. 왜 말을 하면 백성을 귀히 여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왜곡시킨 사람이 공자 죽고 난 후에 맹자도 그런 짓 했고 노자도 그런 짓 했고 장자도 그런 짓 좀 했습니다. 모든 철학자 심지어 뭐 사마천 너무 심하게 그런 짓 했고 주의까지 계속 그런 짓 했습니다.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이걸 깨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공자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고 다니면서 뭐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그런 점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서울에 가면요 경이라는 글자를 탁 써가지고 큰 바위에 이따만하게 탁 써가지고 붉은 칠을 탁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국어교과서인가 윤리교과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까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세계의 철학은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참 세계의 철학이 왜 경입니까? 성리학을 우리 사회에다가 조선의 모든 선비들한테 확산시키고 생각하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썼던 것은 인과 이 때문이겠죠. 근데 왜 경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까? 논어에도 경이 나오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수레가 가는데 수레의 멍에에 이 경이에 멍에가 없으면 수레가 못 가니까 경을 4가지 덕목 중에서 한 가지로 멍에처럼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수레가 가는 것이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의 마음도 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핵심은 도를 실천하는 것이지 왜 경이라고 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면 자동차에는 안전이 철학이죠. 이게 철학이지. 음주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못하니까 검주하라. 태계 선생이 검주를 강조했다고 해서 검주가 철학이 되면 안 되죠. 검주가 왜 철학입니까? 그러면 경이라는 이 개념은 멍에와 같이
기계의 부속품 정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된 철학, 주된 뜻은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과 이이고 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뜻은 그 부수적인 뜻은 그래도 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경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하여간에 이 대한민국의 국어 교과서, 철학 교과서, 윤리라면 철학 교과서 만드는 아이들이 공부를 참 너무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이거를 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 가르칠 때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참 우리가 아는 분은 참 속상했을 겁니다. 엉터리 같은 말 자꾸 가르쳐서 경이 도대체 공경스럽게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아시안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김연아도 그런 말이 있고 특히 박세리도 그런 말이 있고 황당해가지고 박세리가 1등 따가고 나니까 저는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겸손. 지보고 누가 겸손하라 그랬나 뭐 1등 했으면 기분 좋아하고 하면 되지 누가 그 겸손. 그래가지고 이게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으로 알게 되는데 미안하게 논어에 겸자가 안 나옵니다. 공자는 겸자를 할 줄 몰랐습니다. 겸과 비슷한 말이 손자가 나오는 거고 손자도 여기에 들어가면 겸손의 손이 있는데 요거는 없는 손이 나온다. 여기에 나온다. 손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는 양자가 나오는데요. 겸손하고 비슷한 거는 양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겸양이라는 것도 공자의 겸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실천할 때 겸양을 하면 좋기 때문에 겸양이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지 겸양이 아닙니다. 공자는 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가. 거기에다가 또 이게 겸손이든 양이든 공자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 인을 당하에서는 당인해서는 불량의사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하라는 거 겸양하라는 뜻으로 쓰는 양이 아니라 겸양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죠. 이렇게 역동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실천할 때는 올바른 정의를 실천할 때는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논어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글자도 없는데 왜 당신이 자꾸 겸손하라 그래? 이 겸손하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겸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을을 윽박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공이라는 말과 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손하다도 뭐 쓰고 겸손하다도 쓰는데 공은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경은 국가적인 관계에만 씁니다. 공동체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서수서원에 경자를 새기라고 했던 게 아마 주세궁인 것 같은데 주세궁이 이 뜻을 알고는 새겼는지 거기에 좋은 말 인이나 이는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걸 새겼느냐. 이 소수성의 주세궁이가 아마 머리 나쁜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 사람들 되게 머리 나쁜 사람을 보는데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느냐면 고려 때 안양이 원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안양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느냐. 그때 이미 송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송나라 원만 있던 시기에 송주희가 된 성리학 책을 우리 6,000장가 뭔가 막 베껴가지고 옵니다. 2년 동안 계속 베껴갖고 오만 달랑 들고 한국 고려에 왔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이 뭐 안양이 무슨 성리학의 비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안양이 이전에요 우리나라에 또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성리학의 비조입니까? 베껴오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서 책 베껴오는 거.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만 가면 그 나라에 학문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안양입니다. 그럼 존경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뭘 얘를 또 존중해가지고 그 소수서원은 숙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을 싹 빼앗아가지고요. 싹 빼앗아가지고 소수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고래가 마을이라고. 거기다가 기껏 새긴다는 게 경자색이 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후대에 가가지고 해계 선생은 경사상이다 이렇게. 이게 오늘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냥 마구잡이 이야기한 거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맞은편에는 자막이 막 깔리고 이게 유튜브에는 자막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봐가면서 하는데 그래 뭐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갑자기 이야기가 그거 있잖아 이라고 멍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칠판에 한자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쓰면 빠른데 왜 한자 씁니까? 그럼 수업시간 다 잡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싶어가지고 쉬운 글자는 한자로 쓰고 복잡한 글자는 제가 한자를 안 쓰니까 저 사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글이 자꾸 올라오길래 그게 아니고 이거 쓸 줄 압니다. 이래 쓰지 않습니까? 이거 쓸 줄 압니다. 숙수사도요 사자만 딱 썼는데 앞에 글자 쓰기 아주 제일 쉬운 글자가 이겁니다. 물이 잠잔다 그러면 물이 돌아가고 거였다가 내려가는 뜻인데 별로 어렵지 않는데 쓸 줄 알면서도 안 씁니다. 그리고 한자 잘 쓴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철학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 이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먹죠. 공자 스가 예수 3대1로 붙으라 이 자식들이. 내가 이게 이런 소리 하면 주소 돌았다 그러죠. 근데 결국 그 말들 속에는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내 스승은 민민이었다. 위대한 인물은 없다. 나는 성인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다 해체해야 한다. 이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뭐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고 뭐저고 뭐 대성지 성인이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뭐 이야기하고 이래. 당신 그래가지고 그거 왜 가르치느냐. 또 뭐 여러분들 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도 원래는 집에 가 이런 책 사가지고 만화책 아무나 하나 읽어보면 되죠. 그럴 필요도 없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계시는 분들한테 판소리를 새롭게 이해하십시오. 그게 바로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그만한 혁명이 있었습니까? 신재호 선생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판소리 숫대머리 귀신 혁명이 100만 장 팔렸다. 이
생명을 왜 우리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나? 사실은요, 여기 계시는 여성들이 대부분 다 머리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했는데, 조선은 이상해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뭐 신라 백제 뭐 이래가지고 뭐 조선까지 내려 차이나 책을 가만히 보면 중국 책에는 뭐 하여튼에 한반도에 있는 우리만 미인이라고 했어요. 아 이건 정말로 그 책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미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미인이라는 말을 몸이 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얼굴이 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미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는 뭐냐? 봉두남발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다. 그래서 춘향이가 죽도록 얻어터지고 복중에서 머리가 귀신이 모습이 되었다. 이 말이 민중의 가슴을 울렸던 거죠. 우리 꽃같이 예쁜 춘향이가 쑥대머리 귀신입니다. 제목 이해갑니까? 그것만 딱 따가지고 3분인가 5분 되는 판을 만들었는데 100만 장이 판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여성 이렇게 머리는 좀 단정하게 빗을 한국인은 머리만 딱 빗으면 세계 제일 미인입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쪽에 당서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북서에도 나오고 뭐 진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송수에도 다 나옵니다. 그게 다른 나라 사람 보고 미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가 제일 미인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북한 아이도 그렇고 남한 아이도 그렇고 중국 아이는 저 배우가 저기 전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보고나는데 공인가 걔는 보면 이빨도 이상하고 어때 그 퉁퉁방구리같이 생긴 아이 가장 붉은 수수밭이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지. 일본 아이는 어디 좀 찌그러진 것 같아요. 예쁘다고 보고난 날까지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는가 한쪽에 밀려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 딸한테 일본 아이를 못 생겼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굉장히 비웃는 바람에 막 그때부터 말을 못했는데 얘가 제 몰래 일본에 10번이나 간다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빠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의 딸은 그게 이제 한국의 딸인데 지 마음대로 10번이나 갔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가면 일본 아이들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전부 다좀 그렇고 그래요. 아빠는 아까부터 계속 못생겼다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냐. 근데 못생기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저질스럽다 이래요. 그래 갈 수 없이 말을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미인이었다 예쁘다 이게 기록에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쑥대머리 귀신응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달리 제가 읽으면 저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예쁜 춘향이가 쑥대머리 귀신응용이 되었다는 제목을 뽑은 것부터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그냥 판소리 하나 오개 찌르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막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까지 제가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요겼던 거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하고 아무 쓸모없는 겸손하다든가 이런 말도 필요 없는 말이다. 저 사람이 전기를 고치러 왔으면 전기만 고치고 가면 되지 그 사람이 겸손하게 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그런 건데 우리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연공은 좀 재밌는데요. 제가 이 논어를 읽으실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갖고 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 연공에는요 41편이나 꼭지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길고 가장 긴 거는 본문인데 47꼭지 들어있습니다. 하기는 기껏해가지고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연공 15편 위연공이 이상하게 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어에서 인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역시 미인입니다. 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안년입니다. 안년인데 요거는 4편이고 요거는 12편인데 위연공 이 15편에도 역시 인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의 성격이 인에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지켜야 될 덕으로서의 인. 그리고 안년에서는 처음부터까지 조금씩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년과 위연공의 인은 인간으로서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너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요 안년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문인입니다. 인을 묻는다는 말이 나오고 위연공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17글자가 나오고 여기는 14글자가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6분 내려 나오는데 자 근데 위연공에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인을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인의 실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는 게 뭐냐. 그럼 인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질다, 관용을 베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올바름을 실천한다.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름을 실천한다. 들으십시오. 왜 거기 계십니까? 네. 올바름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름을 실천한다는 의미로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머릿속에서 크게 수정해 버리십시오. 왜 그러면 올바름이냐? 이 차이나의 책이요 국가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책을 쭉 사람들이 200만 자, 그다음에 수억 개의 글자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차이나의 책들 한자가요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자하다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거의 없고 이라는 말, 오를 이자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는 거죠. 이거 괜히 불교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불교는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얘들은 대책 없이 남한테 용서하고 인자하고 이 말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은 두들겨 피해야지 왜 자꾸 용서해주는 거야? 나쁜 놈이 좀 웃겨요. 하고 저 박근혜 저러려면 저 감옥에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발행해가지고 너 복권에 당첨되면 박근혜 기사대기 10대 때려도 된다. 남들이 보는 데서 때려야지. 혼자 때리면 죽여버리면 다른 애가 못 때립니까? 10번 때리는데 약간 세게 때리지면 되지만 아프게는 때리지 말아니까 옆에 파출소 순경도 딱 지키고 있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때려라. 때릴 때 욕해도 된다. 맨날 고래가지고 쟤는 죽을 때까지 저렇게 맞다고 죽어야죠. 박근혜는 모르니까 이명박을 때려. 이명박이 그것도 물론 때려야 돼. 그것도 이명박은 요거나 그렇게 해야 돼. 석대무지 계속 하고 앉아가지고 국가의 돈을 훔치는 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몰라. 얘는 돈이란 내가 훔치는 거다, 삥땅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삥땅을 잘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저는 원래 찍을 사람도 아닌데 되고 나는 데는 지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더 심하게 삥땅치죠. 잔머리. 이게 잔머리. 모든 게 삥땅으로만 머리가 꽉 차가 있어가지고 4대 강사 저런 거 아무 할 필요도 없는데 삥땅 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암원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냐면 무등산 타잔 뭐 그런 분 있었죠. 무등산 타잔인가 뭐 이래가지고 영광스러운데. 예.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뭐 말년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그분의 어머니를 하고 세 분하고 같이 길을 가고 하면서 로고단에서 내려오면서
전라도를 발전시키는 거는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지금 이제 전라도 시대가 한 200년, 길면 500년 가는 건 가능한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발전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강이 저게 아주 강이 넓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역도 제일 넓고요. 그래 강원도 뭐 충청북도 뭐 저쪽에 뭐 경상도 물도 저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에 요즘에 물이 흘러가가지고 유역이 제일 넓은데 거기다가 대구는 1년에 비가 700mm밖에 안 오는데 한강은 한 2000mm에서 2400mm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 하류에 가면 행주 산성인데 보면 이게 바다지 이게 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지고 리비아에다가 이런 큰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대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이래 있는데 한강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데 여기에서 물을 딱 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20%도 엄청나게 많죠. 20% 중에 10%는 경상도 주고 10%는 충청도 전라도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이게 지금 이 강물이 20% 와도 영산강 출렁출렁 흘러가는 물보다 많겠죠. 물이 없으면 공장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에 물이 출렁출렁 흘러넘친다. 그러면 공장 옵니다. 공장 만든 사람은 바보입니까? 지하수를 뚫든지 어떻게든 물이 있어야 공장을 돌리는데 뭐 대불공업단지 암만 만들어놔도 안 옵니다. 물이 없는데 거기 왜 갑니까? 자기들 딱 보면 물이 없는데 가면 뭐 출렁출렁 흘러넘치는 물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물 여기 오면 너 흘러가지 못하게 거기서 다시 풀어가지고 무등산 꼭대기에 딱 담았다가 또 저쪽 흘러가게 하면 되죠. 또 이쪽에 뭐 건강에서는 또 옆에 산에다가 또 담아가 또 흘러가요. 그러면서 물이 출렁출렁 뭐 요터 타도 될 만큼 물이 흘러가면 공장이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 저런 거 안 할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전주에서 1년 사는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맨날 발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맨날 발전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은 무슨 좋은 방법이냐. 먼저 여기 물부터 끌어오느라. 물 어디서 끌어오냐. 한강물 그게 뭐냐. 그 새만금 그 갯벌 메꿔가지고 그러면 물이 엄청 필요한데 물 어디서 갖고 옵니까? 한강에서 갖고 옵니다. 한강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 한강 행주대교인데 가보세요. 그거 자체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 물 우리나라 사람들 토목공사 최고 아닙니까? 이런 만들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죠. 국가도 발전하고. 그리고 차이나는요. 수양제라는 사람 그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시큰 두들겨 맞고 가버리는 이 사람이 양저강하고 황하하고 양저강하고 이렇게 운하 만들었죠. 우리나라보다 더 긴 운하. 우리는 왜 한강에서 목포까지 뭐합니까? 목포만 아니라 해남 저 순천까지 있는데 안 되면 목포까지 지리산 구멍 뚫어가지고 물 흘러가면 되죠.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아이 그래 저는 뭐 국가 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속으로 야 물이 없는데 공단을 유치한다고 오겠느냐. 안 온다고 하는 거야. 제일 필요한 게 물이죠. 경상도는 물이 아예 막 전혀 없고 여름에는 보면 충청도 건강도 타러 간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럼 광주까지 물을 딱 뿌려놓으면 그럼 거기서 놀기도 좋지 않습니까? 물이 철철 흐르면 이게 첫 번째이고 우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고 저쪽에 서해 바다 왜 자꾸 흘러보내니까 갖고 오면 쓸 수 있죠. 그게 좀 이상하던데 좀 제가 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와 같이 위연공과 이인과 안연은 전부 다 인을 주로 말하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이 연공에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제자들이